네, 안녕하세요. 저는 ICPS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윤동련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논문은 Unsupervised Learning of Object Landmark through Conditional Image Generation인데요. 2018년에 나온 논문이고요. 말 그대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을 학습시켜서 오브젝트 랜드마크를 디텍션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에 대한 개념을 아주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인트로덕션에서 문제를 정의하고 메소드에서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실험 결과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은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언슈퍼바이즈드, 슈퍼바이즈드, 레인포스먼트 러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퍼바이즈드에 대한 레이블링에 대한 부담감이 커짐으로써 언슈퍼바이즈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오브젝트의 비주얼적인 랜드마크를 디텍션하는 문제를 풀고 싶어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랜드마크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미지 내에서 시각적으로 중요하게 판단되는 부분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학습 방법을 통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할 건데요. 레이블링 없이 학습하는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잘 하면 랜드마크 디텍션을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논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랜드마크 디텍션을 잘 하기 위해서 랜드마크는 기하학적인 정보이니까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잘 만들어주다 보면 그 지오메트리에 대한 표현 방법을 잘 학습했다고 판단을 하는 건데요.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가 있을 때 한 소스 이미지에서는 어피어런스 정보를 추출하고 타겟 이미지에서는 지오메트리 정보를 추출해서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션을 잘 하게 된다면 어떤 다른 이미지가 들어와도 그 이미지에 대한 지오메트리 정보를 잘 예측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예시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져왔는데요. 소스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어피어런스 정보란 색깔이나 텍스처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타겟 이미지의 지오메트리 정보인 숫자 정보 5, 0, 3, 3, 9를 잘 제너레이션 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소스와 타겟 이미지 페어를 가지고 올 때 비디오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는 한 비디오 안에서 다른 타임에 존재하는 프레임을 가져와서 각도가 다르던지 아니면 조명 정보가 달라지는 그런 페어를 구할 수 있고요. 이미지에서는 스틸 이미지를 가지고 와핑을 통해서 변형을 줘서 소스와 타겟 이미지 페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랜드마크는 지오메트릭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피어런스 정보와 지오메트리 정보를 합성해서 잘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한다는 것은 그 이미지에 대한 지오메트리 정보를 잘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수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키어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되는 점이 저자들이 언급하고 있는 점이 단순성과 범용성인데요. 다른 생성 모델들 굉장히 잘 나온 모델들이 많은데 너희들의 장점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토인코더나 겐이나 VA 같은 복잡한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단순한 perceptual loss를 사용해서도 지오메트리 정보를 잘 학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넓은 데이터셋, 아까 보신 것처럼 숫자 데이터셋이나 3D 오브젝트 데이터셋이나 휴먼 포즈 데이터셋 같은 다양한 범위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자들이 제안하는 전체 아키텍처인데요.
위에 보시는 빨간색으로 줄쳐져 있는 부분이 제너레이터 부분이고요. 밑에 초록색으로 줄쳐져 있는 부분이 키포인트 디텍터라고 해서 이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X와 X'이라고 주었을 때 X'에서 키포인트 디텍터를 통해서 지오메트리 정보 피처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추출한 피처와 어피어런스 피처를 스택해서 그 스택한 피처를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다시 X 프라임 해시라는 이미지를 제너레이션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이시는 초록색 모델을 조금 더 뜯어보면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타겟 이미지에서 K개의 랜드마크를 추출한다고 했을 때 히트맵 리그레션을 통해서 K장의 랜드마크 히트맵 이미지를 추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출된 히트맵 이미지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 랜드마크가 전체 존재할 확률에서 가장 존재할 확률을 소프트맥스로 변환해주게 되고 그 변환된 확률 분포 함수에서 기대값을 추출해서 가장 랜드마크가 존재할 위치를 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장 랜드마크가 존재할 위치에서 그 위치를 중심으로 가우시안 분포를 가지는 히트맵 이미지로 변환을 해주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굳이 2D 랜드마크 좌표 자체를 구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런 방식을 쓰냐라고 했을 때 2D 랜드마크를 직접적으로 제너레이터에 넣어줄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 똑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히트맵 이미지를 넣어주는 방식이 더 제너레이터에 적합하고 제너레이터의 부담감을 줄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부분이 제너레이터 모델인데요. 소스 이미지에서 추출된 어피어런스, 노란색 어피어런스 정보와 밑에 키포인트 디텍터에서 얻어진 히트맵 이미지 Y''이 들어가서 X' 해시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 모델은 논문에 직접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유튜브 리뷰를 참고해서 구조를 가져왔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태킹된 피처들이 들어가서 제너레이터에서 위 구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미지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성된 이미지가 잘 생성이 된다면 랜드마크를 잘 디텍션 했다라고 이 위에 히트맵 이미지에서 랜드마크가 위치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잘 추론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타겟 이미지 X'과 최종적으로 제너레이션된 X' 해시 차이가 비슷해지도록 로스 함수를 주게 되는데요. 이 로스 함수에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퍼셉츄얼 로스라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퍼셉츄얼 로스라는 거는 단순히 번역하자면 인간의 눈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더 네트워크에게 주겠다. 사실 픽셀 값 자체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주게 되면 이 픽셀이 한 자리 시프트 되더라도 그라운드 트루스와 픽셀 값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합성했지만 더 큰 가중치를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픽셀 값의 차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로스 네트워크를 둬서 그 네트워크를 통해 뽑은 피처 값의 차이를 구해주겠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너레이티브 생성 모델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 보통 VGG16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여기서도 VGG16 네트워크를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셉츄얼 로스를 제너레이터에 어떻게 적용했냐 했을 때 실험 단계에서는 이 로스 네트워크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학습을 시킨 실험을 또 하고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학습시킨 네트워크 방법으로 실험을 또 했는데 두 개의 실험 결과를 뒤에 비교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이런 단순한 로스 함수를 통해서 제너레이터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사실 레이턴트 벡터에서 그 이미지와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것은 모델에게 큰 부담인데, 이러한 단순한 로스만으로도 우리는 지오메트리 정보를 학습해서 랜드마크 디텍션에 쓸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부분인데요. 앞서 말했던 지오메트리 정보와 어피어런스 정보를 잘 추출해서 제너레이션을 잘 했는지라는 결과를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여러 데이터셋에 대하여 실험을 했는데, 사람의 얼굴 데이터셋, 그리고 휴먼 포즈 데이터셋, 3D 오브젝트 데이터셋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 지오메트리 정보와 밑에 어피어런스 정보를 합쳐서 제일 밑에 있는 리설트를 제너레이션 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건 휴먼 포즈 데이터셋에서 제일 첫 번째 지오메트리 정보와 두 번째 라인의 어피어런스 정보를 합쳐서 가장 밑에 리설트를 생성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똑같은 실험인데 AFLW Faces라는 데이터셋에 적용을 한 내용이고요. 지오메트리 정보, 지오메트리 이미지, 어피어런스 이미지, 소스 타겟 이미지, 그리고 제너레이션 된 리절트를 가장 밑에 합성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던 키포인트 디텍터 부분에서 그 왜 2D 랜드마크를 쓰지 않고 직접적인 좌표를 쓰지 않고 히트맵 이미지로 변환을 한 과정을 추가했냐라고 했을 때 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타겟 이미지와 랜드마크를 그 제너레이터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최종 키포인트 디텍터의 리절트를 시각화해준 모습인데요. 히트맵 이미지들이 랜드마크에 보이는 랜드마크들을 가장 랜드마크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히트맵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실험 파트는 페이셜 랜드마크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인데요.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는 게 키포인트 디텍터로 얻어낸 결과를 플롯해준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얻어진 히트맵 이미지가 제너레이터에 들어가서 세 번째 라인의 최종 리절트가 제너레이션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왼쪽에 존재하고 있는 셋업 A 이미지는 스틸 이미지를 가지고 와핑을 한 케이스고요. 오른쪽에 복스셀랩은 한 동영상 안에서 다른 프레임을 가져와서 트레이닝을 시킨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레이닝과 제너레이션 시킨 결과를 테스트로 진행을 해볼 건데, MAFL이라는 테스트 셋에 진행을 할 때 이 데이터는 레이블링이 돼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는 하얀색 서클이 그라운드 트루스고, 위에 보이시는 이 랜드마크, 10개의 랜드마크들이 언슈퍼바이즈드 앞에서 제안한 키포인트 디텍터를 사용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이렇게 단순하게 눈으로 보자면 엄청나게 좋은 성능은 아니지만, 이 MAFL의 라벨링을 통해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번 더 돌립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몇 번 돌리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밑에 있는 라인의 검정색 서클은 위에 라인의 언스퍼바이즈드 랜드마크에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을 몇 번 더 시켜서 예측한 결과인데, 둘 다 좋은 성능을 그래도 밑에 있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는 이러한 평가를 했는데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라운드 트루스와 예측값인 프레딕션 서클 사이의 중심점의 차이값을 비교를 했을 때 당연히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값이고요.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의 소타 모델인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이들이 언스퍼바이즈드 방법으로 얻어낸 랜드마크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한 번부터 전체 샘플인 19,000개를 돌렸을 때의 테스트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10번 이상 돌리면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이었던 45번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MAFL 데이터셋과 다른 똑같은 레이블링 되어 있는 AFLW 데이터셋을 다른 슈퍼바이즈드 모델과 언슈퍼바이즈드, 셀프 슈퍼바이즈드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에 앞서 말씀드린 수치 결과를 비교하는 건데요.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결과가 이들이 제안하는 방법에서 셀렙 A에서 트레이닝했던 결과, 복스 셀렙 데이터셋으로 트레이닝했던 결과에서 로스 네트워크를, 퍼셉츄얼 로스를 위한 로스 네트워크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트레이닝 시켰는지 아니면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트레이닝 시켰는지를 실험적인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트레이닝 시킨 테스트가 조금 더 좋지만 거의 비슷한 성능을 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휴먼 포즈 데이터셋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 제일 위에 보이시는 라인이 언슈퍼바이즈드로 구해낸 예측값이 그라운드 트루스가 빈칸으로 되어 있는 서클이고요. 예측값이 지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동그라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에서는 약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지만 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더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조금 더 진행시킨 결과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지표는 정량적 평가 지표는 정확도로 비교를 했는데요. 정확도는 6픽셀, 아까 설명드린 거리 차가 6픽셀 안으로 차이가 난다면 잘 예측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걸 퍼센테이지로 변환해서 비교를 한 모습인데요. 위의 모델들은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들이고 밑에 모델은 자신들의 로스 네트워크를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학습시켰는지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학습시켰는지를 비교한 모습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이 68%로 조금 좋지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학습시킨 모델도 60%로 비슷한 성능을 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휴먼 포즈에 대한 다른 데이터셋인 휴먼 3.6M이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소스 이미지, 타겟 이미지, 그리고 생성해낸 제너레이션 이미지를 보실 수 있고요. 마지막에 보여진 랜드마크들은 키포인트 랜드마크를 통해서 구해진 랜드마크를 시각화해준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밑에 두 번째 라인에 있는 프레임들은 다른 프레임들의 예시의 랜드마크 키포인트 디텍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해낸 그렇게 구해낸 랜드마크의 정확도를 똑같은 방식으로 통계적으로 진행을 해봤을 때 빨간색 모델이 자신들의 모델인데 거기서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법으로 로스 네트워크를 훈련시켰을 때가 파란색 모델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모델과 파란색 모델이 비슷비슷하긴 하지만 빨간색 모델이 조금 더 파란색 모델보다 위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과 파란색 모델 위에 있는 2015년과 2013년 모델은 조금 더 좋은, 자신들의 모델보다 좋은 성능을 냈지만 트레이닝 셋이 더 많이 있다고 더 많은 트레이닝 셋으로 훈련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샘플 에피시언시 파트는 구에는 언스퍼바이즈드 파트에서 구에는 언스퍼바이즈드 랜드마크에서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을 몇 회씩 진행시키냐에 따라서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3D 오브젝트 랜드마크 데이터셋에 대해서 적용시킨 결과이고요. 그 중에서 차 이미지와 에어플레인 이미지에 대해서 똑같이 수행을 시켰을 때 랜드마크를 잘 찾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미지 생성을 해주는 태스크를 사용해서 슈퍼비전 없이 훈련시킴으로써 오브젝트 랜드마크를 잘 할 수 있는 랜드마크 디텍터를 제안하고 있고요. 랜드마크 디텍션에서 기존의 언스퍼바이즈드 러닝뿐만 아니라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양한 분야, 얼굴 데이터셋이라든지 동작 또는 3D 오브젝트 등등의 다양한 데이터셋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